자, 안녕하세요. 혹시 갑작스런 병이나 사고로 이전처럼 일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인데요. 오늘은 이 장애연금 신청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 혹은 우리 가족이나 친구에게 갑자기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전처럼 일하기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연금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주는 걸 넘어서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그 핵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연금이라는 게 그냥 장애가 생겼다고 바로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데 치료를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도 장애가 남아서 예전처럼 소득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때 바로 그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제도인 거죠. 아, 그럼 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 기준이 바로 장애 등급인데요. 의학적인 심사를 통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총 4개의 등급으로 나뉘고요. 이 등급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모든 과정의 기준이 되는 딱 2개의 날짜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절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이 장애연금 신청 절차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초진일.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내 장애의 원인이 된 그 병이나 부상 때문에 생애 최초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 날,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완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완치라고 하니까 병이 싹 나았다는 뜻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치료를 해도 나아질 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증상이 딱 고정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선 시점인 거죠. 자, 그럼 이 두 날짜가 왜 중요하냐? 바로 장애 결정일이라는 걸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완치가 됐다? 그럼 그 완치일이 바로 장애 결정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치료가 계속돼서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초진일부터 딱 1년 6개월째 되는 날이 자동으로 장애 결정일이 됩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이렇게 날짜 개념을 잡았으니까요. 이제 실제 심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장애가 생기고 치료를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서류를 떼서 연금공단에 저 신청할게요 하고 내는 거예요. 그럼 공단에서는 그 서류를 보고 전문가들이랑 회의를 해서 이분은 몇 등급이네요 하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서류입니다. 서류 준비가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장애 심사용 진단서. 둘째, 장애 부위에 대한 소견서. 그리고 이 2가지를 뒷받침해줄 진료 기록과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 자료. 이 4가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한 세트냐면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써준 진단서 한 장만 덜렁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진단을 내리기까지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그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증명되어야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적 기록이 필요한 걸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딱 3시점의 기록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까 배운 초진일 시점의 기록,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초진 후 1년 6개월 시점의 기록,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날 기준 최근 6개월 기록, 이 3덩어리를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몸이 너무 불편해서 병원 다니면서 서류 떼기가 너무 힘든데 걱정 마세요. 이럴 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서류 발급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꼭 활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냈습니다. 그럼 이제 공은 공단으로 넘어갔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낸 서류를 공단 직원 한두 명이 보고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최소 2명 이상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라는 걸 열어서 심사를 합니다. 여러 전문가가 함께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드디어 등급 얘기가 나왔네요. 대체 몇 등급이 어느 정도 상태를 말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단계, 바로 4등급의 기준을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팔이나 다리 장애를 예로 들어볼게요. 4등급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같은 우리 몸의 큰 관절 있잖아요. 이 중 하나가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운동 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어들었을 때, 혹은 다리 길이가 5cm 이상 짧아졌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인 프로세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했던 핵심 날짜들, 그리고 꼭 필요한 서류들, 이 2가지만 잘 기억하고 챙기신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장애연금 신청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졌을 그 길의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 지도를 손에 쥐인 여러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데 아주 든든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